갑수는 이제 막 혼이 난 지 반년 정도 되었는데 그의 집에는 춘심이라는 어여쁜 여종이 있었다. 주인님 나오셨어요? 아이고, 춘심아, 너는 어째 날이 갈수록 얼굴이 아주 봄꽃 마냥 확 피어버리냐? 주인님 칭찬은 감사하지만 행여 새로 오신 마님께서 들으셔서 오해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요. 듣기는 누가 듣는다고 그러냐, 춘심아. 아, 그나저나 오늘 밤도 네 방에 찾아가도 괜지마겠제. 내가 오늘은 너 좋아하는 사과랑에서 가지고 갈라니까. 목욕 제기하고 딱 기다리고 있어라잉. 하이고 진짜로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요?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갑수는 춘심의 방으로 몰래 찾아왔는데 허허, 내 말대로 목욕 제기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구만. 내가 오늘은 그래도 우리 부인하고 거사를 한번 치르고 오느라 좀 늦었다야. 아니 주인님, 새로 오신 마님하고 거사를 치렀으면 오늘은 그냥 주무셔도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오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요? 우리 부인은 말 그대로 밥과 같은 거고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산다 이 말이냐잉. 밥을 딱 먹었으면 입가심으로 너같이 달콤한 과일도 먹어야 제대로 된 한상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마침 달달한 과일이 무지하게 당기니 얼른 일로 와보거라잉. 하이고 말은 정말로 청산유수입니다요. 그렇게 갑수는 부인의 눈을 피해 춘심이와 재미를 본다고 생각했으나 원매? 요즘 따라 저 양반이 밤만 되면 어디를 간다 싶어서 따라와 봤더만 나 모르게 이러고 재미를 보고 있었구마잉. 다음날 아침이 되고 갑수와 그의 부인은 갑수의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잉, 갑수야 너는 감기라도 걸린 것이냐? 어째 아침부터 그렇게 기침을 하고 그런디야? 아버님 서방님이 밤이 깊어지면 뒷산에 있는 과일들을 맛본다고 산을 이잡듯 뒤지고 다니는디 산 공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구만요. 예끼, 뒷산에 그런 맛난 과일이 있으면 같이 나눠 먹을 줄 알아야지. 혼인을 했어도 지 힘만 생각하는 그런 고얀 놈이구만 아주. 흥섭이와 덕삼이 그리고 봉섭이는 한날 한시에 죽게 되어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 너희들 죽은 사유가 하도 억울하다고 하니 각자 어떤 사유로 죽었는지 저승길 가기 전에 사연이나 한번 들어보자꾸나. 지는 흥섭인디요. 저는 참말로 억울합니다. 염라대왕님. 지는 평소에 일도 안 하고 그냥 책이나 읽는 것을 좋아하는 한량이었는디 며칠 전부터 우리 마누라가 외간 남자랑 바람이 나불었다는 소문이 있길래 오랜만에 가장 노릇한다고 김부자네 집에 일을 하러 가는 척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디 아니 이놈의 마누라는 속옷 차림인디 남정네는 어디로 갔는지 방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마당에 나가서 집 앞에 있는 우물을 봐보니께 그 안에 웬 놈의 남정네가 숨어 있길래 저놈이다 싶어서 제가 부엌에 있는 감자포대를 갖다가 우물에 던졌습니다요. 그란뒤 평소 일을 안 하던 제가 그 무겁디 무거운 감자포대를 던져서 그런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게 되었습니다요. 아이고 염라대왕님 천벌을 받아야 하는 놈은 바람핀 그놈의 남정네인디 제가 죽게 생겼으니 참말로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가겠다니까요. 그래 그렇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 온 게 원통하다고는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세상사 전부 그런 법인거늘. 그럼 봉섭이 자네는 어인일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염라대왕님, 지는요 다른 부자댁 밭일을 해주고 집에 돌아가는 뒤 날이 원체 더우니께 목이 너무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집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기에 가는 길에 어떤 집 앞에 우물이 보이길래 잘 되었다 싶어서 물을 한 바가지만 마시려고 하는디 우물 주변 바닥이 물기 때문에 원체 미끄럽다 보니께 발을 헛디뎌 우물에 빠져 불었는디 아따 그거 우물 깊더라고요. 그란뒤 갑자기 어떤 사내놈이 위에서 뭐라고 하더만 느닷없이 포대를 내 머리 위로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지는 참말로 도대체 제가 우째 그 포대에 맞아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요. 대왕님 참말로 억울하다니까요. 이제서 들어보니 우째 자네가 이곳에 왔는지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구만. 뭐 때로는 오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 하지만 그것 역시도 세상사 아니겠는가? 그럼 마지막으로 덕삼이 자네는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한번 말해보시게. 아, 저는 어떤 유부녀랑 바람이 나서 한참 재미를 보는 와중에 갑자기 남편이 온다게 얼른 부엌에 있는 감자포대 속으로 몸을 숨겼을 뿐인데 죽게 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동안에도 무슨 영문으로 내가 죽게 되었는가 도통 감이 안 잡혔는디 이제 다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요, 억울한 거 없구만요. 나그네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얼마나 헤매었을까? 나그네는 산속에서 불빛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건 어느 작은 집에서 나오는 불빛이었다. 계십니까? 실례지만 길을 잃어서 그러는데 제가 하루만 묵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집에는 나이든 어머니와 젊은 딸아이가 함께 살고 있는 곳이었다. 이 집은 그런게 여자들만 살고 있는 좁은 집인데 젊은이 사정이 딱해서 어쩔 수 없겠구마잉. 오늘은 여기에서 머물러 불고 날이 밝는 대로 출발하게잉. 나그네가 마당에서 씻고 있는 동안 같이 지내는 젊은 딸아이가 걱정되었던 어머니는 딸아이에게 당부를 하였다. 자다가 혹시라도 저자가 입술을 범하려고 하면 수박이라고 말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면 복숭아, 그리고 손이 배 아래로 내려가면 사과라고 조용히 말해라잉. 네, 어머니. 그렇게 딸 아이에게 당부를 한 후 얼마나 지났을까? 늙은 어머니는 자던 도중 화장실이 급해 마당에 있는 화장실로 일을 보러 나가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던 중에 방 안에서 조용하게 말소리가 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 어떤 마을에 거시기가 거대한 청년이 있었다. 이 사내의 거시기는 무려 50cm에 달했었는데 겉으로 보아도 압도적인 크기에 마을에서도 알맞는 짝을 만날 수가 없어 평생을 홀로 지내야 했기에 사내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잤다. 그러더니 어느 날 꿈에 매일 그렇게도 간절하게 나를 찾으니 내가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소인 그곳이 너무나 커서 평생 여인과 손도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제 그곳 좀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허허, 거참. 내일 뒷산 연못에 가면 옷을 입고 있는 개구리가 있을 거네. 그 개구리에게 청혼을 하게나. 그럼 개구리가 분명 거절을 할 텐데 거절 한 번에 자네 거시기가 10cm는 줄어들 것이야. 꿈에서 깬 청년은 다음날 불이 나게 뒷산 연못으로 향했다. 연못에는 꿈에서 본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옷을 입고 있는 개구리가 있었는데 나와 결혼해 주시오. 싫어요. 개구리의 거절을 받은 후 하룻밤 자고 나니 사내의 그곳은 정말 10cm가 줄어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청년은 뒷산에 또 올라가서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싫다고요. 다시 한번 거절을 받은 사내의 그곳은 또다시 10cm가 줄어 있었다. 그래서 청년은 또다시 한번 뒷산으로 향하면서 30cm도 좋지만 그래도 20cm가 가장 이상적이야. 오늘 하루만 더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연못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부탁하오.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아휴,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싫어요. 싫어요. 정말로 싫다고요. 그렇게 청년은 평생을 홀로 지내야만 했다고 한다.